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가족과의 대화가 버겁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더 베풀어야지. 하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랑조차 잃게 만든다. 이 영상을 10분만이라도 꼭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의 경계를 되찾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 내 마음을 지키며 가족을 대하는 법, 그 구체적인 길을 정약용의 삶 속에서 찾아드릴 겁니다. 지금 이 10분을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의 착한 헌신이 왜 상처로 남았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후회하지 않는지를요.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던 한 철학자가 마지막에 도달한 가장 따뜻하고도 단단한 사랑의 기준, 이 10분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실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겠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병든 부모, 학비가 없는 동생들. 그는 모두의 짐을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늘 가족의 밥을 챙기고 부모의 병간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없다면 그 사랑은 언젠가 나를 해친다. 정약용은 가족을 버리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말한 경계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당하던 시절 그의 가족들은 흩어졌고 그동안 돌봐주던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망한다. 그 사랑이 분별을 잃을 때 그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편지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그대라도 잘 지내라. 다만 나를 잊지 말되 나에게만 매달리지 말라. 이 말엔 사랑과 경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마음까지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자기 마음 하나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존재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찌 사람을 살리겠는가?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어야 한다. 그가 말한 방향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대에게 의존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독립하게 만드는 사랑. 그는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부모를 보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품으면 자식은 바람을 모르고 자란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면 첫바람에 무너진다. 그는 자식이 성공하길 원했지만 자식이 자신에게 묶여있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엔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눔이 아니라 질서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냉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이 나를 망가뜨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이 한 문장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희생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무모한 집착이라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해 다 해주고도 돌아오는 건 외로움뿐인 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며 스스로에게 화가 나던 순간, 정약용은 그런 날을 잘 알았습니다. 그도 그런 날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지치고 지쳐야 비로소 사랑을 배운다. 사랑을 배우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 선이 무너질 때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큼만 주는 것이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현실적입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 가족에게 다 주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잃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약용의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위한다는 말로 자신을 해치지 마라. 그 말 속엔 평생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에 자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경계 있는 사랑, 그리고 진짜 헌신의 완성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단순한 교훈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의 경계를 끝없이 시험당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책임과 죄책감의 경계,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도움과 단절의 경계,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마주했죠. 그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단련되고 경계로 완성된다. 먼저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계의 첫 번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난 그는 늘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새벽부터 밭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클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부모를 섬김에 있어 사랑이 깊으면 효이 되지만 분별을 잃으면 노예가 된다. 그는 효도와 복종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되 자신의 삶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는 효를 의무가 아니라 자기 주체 안에서의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께 늘 다정했지만 그들의 뜻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씀이라도 나의 도리에 어긋나면 거슬러야 한다. 그 거슬림이 곧 진짜 효다. 이 말은 당시로선 파격이었지만 정약용에게 그것은 인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에도 도리가 필요하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겁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약용의 집안은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지만 동생들과의 갈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종종 내가 형이니까 네가 감당해야지 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그는 늘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제라 해도 마음의 크기가 같지 않다. 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이 가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는 같아도 길은 다르다. 억지로 함께 가면 둘 다 다친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도움만 주고 그 이상은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위한 경계의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마음을 지켜준다. 그 말은 그가 형제뿐 아니라 세상 모든 관계에 적용했던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고 공부를 가르치며 세상을 대하는 마음가짐까지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나 없이는 살지 못하게 하지 마라. 그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막는 일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자식을 도와주는 손은 잠시여야 하고 믿어주는 눈은 평생이어야 한다. 이 말은 그가 남긴 사랑의 기술이자 자유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게 두었고 넘어지게 두었으며 그 속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릴 때 자식은 세상을 이길 힘을 잃는다. 그의 사랑은 울음보다 단단했고 가르침보다 기다림이 많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웠죠.
정약용은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려두는 것이다. 그의 사랑은 항상 살려두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가족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세속의 정과는 다른 질서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야 정이 깊고 너무 가까우면 정이 탁해진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거리를 지켜야 사랑이 오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자꾸만 상처를 받고 있진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진 않나요? 그럴 때 정약용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넘치면 흘러나가듯 사랑도 넘치면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는 사랑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자신을 삼키지 않게 경계를 두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삶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지켜라. 그게 바로 그가 평생 지킨 경계의 사랑, 그리고 진짜 평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배우기까지 정약용은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무게를 지녔고 그 무게는 어느 순간 그 자신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게를 가장 깊이 느꼈던 시절이 바로 유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흩어지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기록이던 그때 정약용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사는가? 아니면 사랑의 의무 속에 갇혀 사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완성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유배지의 새벽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는 쓸쓸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가족을 걱정하며 사는가? 그들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는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삶을 지켜주려 하며 결국은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붙잡는 사랑은 불안하고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롭다. 그는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새로운 모양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의 긴 세월 동안 가족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마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만큼 너희 삶이 흔들린다. 그는 자식이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만 진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죠. 사랑이란 함께 묶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오히려 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법, 그리고 그리움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배움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망치지 않는다. 다만 고독 속에서 자신을 놓아버릴 때 망한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과의 경계뿐 아니라 자기 마음의 경계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는 말했다죠.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자신을 묶은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사랑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묶고 있었다는 걸요. 그는 유배지에서 사랑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마음에 이런 다짐을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내려놓자. 그 다짐은 잊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믿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다. 그의 사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피어났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멀어질수록 진심이 드러나고 거리를 두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는 가까움보다 평온함을 택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감정이 복잡해지고 거리를 두면 비로소 마음이 선명해진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와주고 싶을 때도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눈물 흘리기보다 그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지 않나요? 그 짐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나요? 정약용은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짐이 된 사랑은 결국 미움이 된다. 그는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이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배운 사랑은 이렇게 단순했습니다. 붙잡지 말고 믿어라. 그 믿음이 사랑의 마지막 형태였죠. 정약용은 나이 들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배우고 내려놓음으로 완성된다. 그의 사랑은 이제 무게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감사한 인연으로 그저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했을 뿐이었죠.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을 구할 것이다. 그게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지쳐 있다면 정약용의 이 말을 떠올리세요. 사람을 돕되 그 마음까지는 대신 짊어지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당신 마음의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사랑의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젊은 날엔 책임으로 사랑했고 세월이 흐르자 기다림으로 사랑했으며 마지막엔 존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의 끝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이 말을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든 자식이든 결국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간다는 걸.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가 쓴 마지막 서신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과 같다. 손에 쥐면 흘러가고 손을 펴면 고요히 머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손을 펴고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도 관계도 자신도 고요히 제자리를 찾는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나를 잃을 만큼 사랑하지도 마라. 그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단단했고 자비로웠지만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지키는 경계였습니다. 그는 그 경계를 지키며 가족을 향한 사랑을 품위 있게 완성했습니다. 그의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지쳐버린 사람들,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억누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줄 때 자신을 함께 잃지 마라. 자신이 없는 사랑은 결국 모두를 잃는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사랑 속에 있지 않나요? 끝없이 참아야 하는 관계, 미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남는 관계, 도와줬는데도 외로운 마음.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정약용의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사랑은 나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한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사랑을 줄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단단해질 겁니다. 정약용의 경계의 사랑은 결국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질서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그는 평생을 사랑했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을 지키며 세상을 품는 일이다. 혹시 오늘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면 20분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너무 깊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되 나를 잃지 마세요. 그게 정약용이 남긴 사랑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